검색을 한번 해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로 또 있어요. 이게 비계라고 얘기를 해요. 비계. 건축 용어가? 예, 건축 용어로 비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축공사 같은 데 할 때 사실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 높은 곳으로 또 가지고 옮겨가야 되고 거기서 또 작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건축할 그 구조에 맞게 일단은 그 나중에 철거가 될 그 건축 비계라고 하는 걸 이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물건을 또 옮기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건축물이 어떻게 생길 거냐에 따라서 이 비계의 모양이 이제 결정되는, 대략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걸 스캐폴딩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구현한 게 이 염원이라고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하면 되고요. 네, 그게 맞네요.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 염원을 쓰면 되고, 요 하시면 이제 얘가 하는 일이 프로젝트 구성에 관련된 툴, 그다음에 폴더 구조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샘플 코드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프리뷰, 테스트, 빌드, 보통 일반적인 프로젝트 진행 과정상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잖아요. 이런 모든 관련 필요한 사항들이 이제 다 초기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서버 준비되고요. 그다음에 번들러 필요하죠. 그다음에 빌더, 그리고 트랜스포머, 우리 같은 경우는 플럭스나 쓴다고 하면 바벨 같은 트랜스파일러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트랜스파일러. 그리고 테스트 러너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준비가 돼서 세팅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한 방에. 네. 그리고 염원 워크플로우라고 있어요. 얘는 뭐 빠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도료를 만들어준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너레이터를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요를 설치하고 제너레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처음에 일단 먼저 요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명령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우어, 그다음에 그런트 CLI라고 얘는 그런트의 그 명령 커맨드 라인 사용할 수 있는 그 명령어 쪽 모듈이고요. 그다음에 걸프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기서 보면 이제 제너레이터 중에는 빌드 툴이 그런트 아니면 걸프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로 생성된 코드가 그런트면은 사실 그런트 CLI만 쓰면 되고 걸프면은 걸프 하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G니까 글로벌 옵션으로 미리 다 설치해 놓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실제 여기 지금 제너레이터 설치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설치된 게 아니고요. 이 아랫 부분에서 사실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 워크플로우를 다 담당하게 될 또는 그런 이제 툴들을 세팅하는 그런 도구인 거죠. 그래서 스캐폴딩 베이직 웹 APP라고 써놨는데 웹 APP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리액트, 앵귤러 뭐 이런 게 아닌 가장 무난한 뭐 웹앱을 만드는 뭐 그런 거라고 하면 얘를 설치해서 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일단 처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제너레이터 설치를 글로벌로 하게 되고요. 지금 제너레이터로 시작하는 이름에 하이픈 뭐 이렇게 설치가 되는 식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들을 보면은 그 안에 그 템플릿 파일들, 스캐폴딩을 만들기 위한 템플릿 파일들이 다 내장돼 있고 항상 제너레이터 만드는 네이밍 컨벤션은 무조건 제너레이터 하이픈을 프리픽스로 앞에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포스트픽스로 오는 하이픈 뒤에 오는 웹 APP 저 이름이 유저 디파인인데 그 이름으로 저 요의 웹 APP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작업 공간에다가 그냥 요 하고 웹 APP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 자체에 이름을 써주시면 이렇게 준하는 모든 구성들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바로 코딩을 하시면 바로 즉각 또 빌드되고 해서 바로 테스트되고 이런 네네네.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앵귤러.js도 뭐 거의 다 네. 그 프로젝트 하는 거 보면 제너레이터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너레이터 중에 유명하게 많이 쓰는 제너레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 되고 뭐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더 찾아보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가급적이면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제너레이터를 만들길 바라고 제가 출간한 프로젝트로 배우는 앵귤러.js 거기에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등록하고 하는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네. 책을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알같이 짬짬이게 정리하려고. 그래서 방금까지는 이제 요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 이제 그 요를 이용해서 앵귤러 말씀하신 네. 앵귤러 시작할 그렇다면은 때 요 앵귤러면은 그러면은 제너레이터 하이픈 앵귤러라는 네. 제너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설치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요. 보니까 git, 바우어, 뭐 그런트,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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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민 맞죠? 팬텀 JS, 그다음에 앵귤러, 뭐 스트랩, jQuery 예. 설치 한번 해보고 거기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적었어요. 예. 그래서 저거를 한번 예전에 처음 진짜 제너레이터 접했을 때 네.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렇게 너무 저걸 많더라고요. 다 해야 돼. 사실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멘붕 올 거예요. 그쵸. 네. 이거 다 뭐야? 그러니까요. 기존에 HTML, jQuery, CSS 이거 가지고 놀았는데 뭔 도구와 저런 게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하다 보면 필요하더라. 그렇죠. 가까이. 그래서 이런 멘붕을 한번 겪으면서 네. 돌려보면 돌아는 가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앵귤러가 소스이기 때문에 앵귤러 소스 코드에 대한 이제 첨가를 좀 하고 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네, 관련 사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럭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너레이터 플럭스를 설치한 이후에 이 플럭스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 플럭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옵션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거는 저게 아니라 제너레이터 하이픈 플럭스 하이픈 리액트이기 때문에 네. 요 플럭스 하이픈 리액트일 거예요. 요 플럭스가 아니라. 근데 이걸로 해도 리액트로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플러그인들이 이제 결국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깔리는 부분이고요. 다음 부분을 보면 사실 이 제너레이터의 종류들이 이제 나와요. 플럭스에 관련된 거라 한번 보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플럭스를 검색해 보면 리액트 풀스택 저런 거 마음에 들어요. 네. 저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요? 네, 숫자가 너무 차이 나요. 보시면. 몇인데? 우와 2,385 스타를 한번 찍어주시죠. 그래서 네. 예제 그 PPT 나온 거는 두 번째 플럭스 저거일 거고 네. 플럭스 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클릭해서 두 번째 거. 이거, 플럭스. 그 풀스택 말고 플럭스 들어가면 그러네요. 플럭스 하이픈 리액트로 되어 얘가 있는데 그거예요. 네. 이름이 플럭스로 되어 있네. 네. 풀스택. 다운은 왠지 이거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숫자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네. 사실 앵귤러 할 때도 앵귤러 풀스택을 많이 앵귤러 풀스택이죠. 풀스택 그쪽을 받아가지고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쓴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스터디하면서 배웠지만 뭐 브라우저리파이 대신 웹팩을 쓴다거나 뭐 이 구성에서 사실 바꾸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한번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걸 써서 그냥 이 구성대로 갈 것이냐.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PL들 역할이겠죠. 네. 저게 이제 제너레이터를 잘 초이스를 해야 되고 네. 설치한 다음에는 걸프에 대한 저 빌드 툴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사실은 걸프만 잘 바꾸면은 거기서 뭐 브라우저 파일을 쓰든 웹팩을 쓰든
뭘 쓰든 상관없을 거예요. 네. 버프 코딩만 음. 하면 되니까. 음. 빌드 트레드. 아직 그런 게 막 와닿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숙련이 되면 직접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아이고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저거예요. 아주 예제까지 같이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웹팩에 관련된 제너레이터도 있어요. 서치를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은 네. 웹팩 리액트 JS 제너레이터. 아, 그럼 아까 거기 등록된 제너레이터 외에도 많죠. 그래서 웹팩 그다음에 리액트. 리액트 JS 제너레이터. 네, 그러면 제일 상단에 저 위에가 나와요. 저놈이 클릭 한번 해보시고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예, 그 링크된 거. 네. 네, 걔를 눌러보시면은 얘가 이제 웹팩 가지고 빌드 툴인 그런트 안에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발자들은 그런트의 타스크를 수행해서 모듈라이제이션하고 뭐 미니피케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트 통해서 하는 거고 그런트가 좀 더 큰 개념이고 네. 사실 빌드 툴이지만은 거기에는 우리 예전에 자바의 엔트처럼 타스크 등록하잖아요. 컴파일해라, 수행해라 뭐 이런 네. 것들이 쭉 정의가 돼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듈라이제이션에 관련된 게 웹팩으로 하는 거니까 뭐 특정 타스크로 하나를 등록하겠죠. 그래서 그런트를 쓰는데 그런트가 이제 초창기고 염에는 이제 포함돼서 네.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걸프를 좀 많이 쓰는 추세예요. 그래서 최신에 나온 프레임워크나 이런 그 저희 서양 애들은 걸프를 쓰더라고요. 그래요. 좀 더 성능이 빠르고 스트림 방식으로 처리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너레이터 안에는 또 서브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뭐 이렇게 플럭스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설치했던 플럭스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컴포넌트, 그다음에 액션, 스토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최고 그러니까 개념의 그 제너레이터는 전체 구성을 다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코딩 중에 어떤 부분적인 그 소스 코드를 만들어낸다 할 때 이 서브 제너레이터를 쓰는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딱 보기에 좀 더 플럭스 패턴에 맞게 하는 적합한 폴더 구조가 뭔지는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앵귤러에서는 이제는 좀 그 명확해졌어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폴더 구분을 했거든요. 앵귤러도 그리고 컨트롤러, 뭐 모델 서비스, 디렉티브, 필터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구분해갖고 넣었어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아지죠. 뷰 하나를 만들었는데 뷰와 관련된 컨트롤러,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폴더마다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업무 도메인 이름으로 해서 아까 전에처럼 뭐 카트냐, 프로덕이냐 이런 것처럼 그 안에 컨트롤러나 HTML, CSS 그리고 서비스 이런 걸 한 폴더 안에 딱 도메인별 폴더로 묶는 거죠. 네. 근데 현재는 플럭스를 보면은 구조를 역할별로 좀 나눠놨고 그리고 대신에 컴포넌트라는 폴더 안에 에그헤드 IO 아까 전에 예제 보셨지만은 카트냐 프로덕이냐 별도로 또 이제 컴포넌트 밑으로 도메인 업무 의미 있는 그런 폴더들을 두고서 또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그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리액트 JS 방식으로 하면 무조건 다 컴포넌트를 뷰에 대한 컴포넌트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항상 그쵸. always make 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폴더 구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화면마다 기획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컴포넌트를 다 찢어놓는 게 좀 더 메인터너블하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플럭스는 기능별로 이렇게 폴더 구조가 돼 있어서 제너레이터로 저렇게 폴더별로 만드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그 앵귤러 같은 경우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 만들면 요 앵귤러 컨트롤러 하고 파일 네임을 치잖아요. 파일 네임을 칠 때 폴더명 치고 슬래시 하고
파일 치면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그냥 컨트롤러 그 폴더 구조 컨트롤러 서비스 이렇게 있고 그 하위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도메인별 폴더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업무를 찾기 위해서 한 폴더만 들어가서 다 보면 되는데 네. 서비스의 그 A라는 업무 또 팩토리에 가서 A라는 업무 막 이렇게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폴더 들어가 그게 이제 맞네요. 많아지다 보면은 서브 폴더가 한번 리스팅하면은 다른 폴더들이 안 보여요. 이게 환영하면서 점점 커지거든요. 이게 유지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는. 예, 그래서 도면별로 묶어주는 작업들은 이제 최신의 앵귤러에서는 풀스택이나 제너레이터 풀스택이나 이런 데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업무명 딱 아니 이제 제너레이터의 라우트 뭐 업무명 치면은 아예 그 업무에 대한 라우팅 설정, HTML, CSS 서비스 그리고 컨트롤러 이게 한꺼번에 다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예 라우팅 설정까지도 얘를 아예 그냥 모듈, 독립적인 모듈로 그냥 딱 인식해가지고 설정하는 게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점점 서비스가 커진다라면은 독립적인 모듈로 사실 이제 독립적인 모듈로 가지고 있으면은 테스트가 조금 더 독립적이니까 테스터빌리티가 좀 더 높아지겠죠.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초이스를 하면 실제로 그러면 실제 프로젝트에 맞게 제너레이터 무조건 거의 구성해서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있는 그대로 또 쓰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너레이터의 아까 요에 서브 액션이나 플럭스에 대해서 액션이나 저기 스토어를 만드는 명령들이 있었는데 자기 입맛에 안 맞게 생성되면은 결국엔 그 명령을 안 써요. 그래서 최초에 한번 스캐폴딩 코드 쫙 만들 때 그때 한번 딱 쓰고 그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폴더를 만든다거나 수작업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인원수가 적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큰 대규모의 개발이다 그러면은 저 스캐폴딩 기능이 굉장히 그 개발자들을 강제할 수 있어서 가이드하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템플릿을 이미 PR급에서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런 다음에 이 명령만 쓰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놀라고 딱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그 명령을 치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템플릿대로 코드가 스캐폴딩 코드가 딱 생성되니까 그 안에서 업무 코드는 이것만 넣으면 됩니다. 뭐 이제 큰 프로젝트에 차세대나 그런 데에서 이 방식의 템플릿을 잘 구성하면은 이제 충분히 쓰기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만 국한해서 보는데 모든 랭귀지에 대해서 이런 스캐폴딩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뭐 PHP든 자바든 그런 자바에 관련된 제너레이터도 유명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까 그 받은 플럭스 제너레이터, 플럭스 리액트 제너레이터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생성된 코드들이고요. 그 리플럭스가 아닌 이제 전형적인 모습인 것인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브 액션과 뷰 액션이 나눠져 있는 모습으로 디스패처가 하나 딱 있고요. 서브 액션은 어디서 등록하고? 실제 얘를 사용하는 곳은 없어요. 현재. 아니 핸들 서브 액션 제 호출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아무튼 뭐 이거는 아까 보셨던 키미러를 사용한 그리고 액션과 컴포넌트가 이제 뷰 그리고 스토어 역할을 하고요. 특징은 컴포넌트는 아예 JSX로 파일을 내는 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명시적으로 딱 좋을 수도 있겠네. 이건 뷰다. 그렇죠. 라고. 아까 같은 사례는 .react.js로 파일명을 구성했었어요. 맞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뷰다라고 명시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얘는 JSX로 아예 명시적으로 가고 있고요. 리액트 파일로 해서 다 뭐 트랜스폼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에크마스크립트 6 문법으로 임포트해서 쓰고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에크마스크립트 6를 쓰고 있고, 뭐 이런 구성들로 지금 가고 있고요. 뭐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요.
푸드에 대한 샘플 예제를 딱 생성해 주네요. 예, 맞아요. 그리고 뭐 액션 크리에이터 부분에 지금 이 클리어 리스트랑 컴플리트 타스크 부분이 이제 지금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실제 이거를 지금 화면상 구동을 한번 시켜보면 자, 이 부분이고요. 타스크를 새로 등록을 하면 안 되겠네. 네, 돼요. 그러니까 예, 타스크 네네네. 추가는 되는데 클리어 콘솔 박스에 그냥. 예, 그다음에 이거 컴플리트 컴플리트. 지키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구현하라고 해야 하는데 아마도 여기서 아까 그 디스패처에 있는 서브 액션을 사용하게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런 식이 되겠죠? 이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서브 액션에 대한 핸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특히 서버 쪽. 이렇게 끝나지 않을 네, 그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디스패처 내부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고 저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저렇게 생성이 됩니다. 플럭스와 리액트에 대해서 뭐 아직 그럼 걸프 파일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좀 더 큰 의미에서 걸프 파일을 제 require 디렉토리면은 require dir 예, require dir이라고 저렇게 이제 돼 있으면 노드 모듈스에 다 들어 있을 거예요. 한번 노드 모듈스 밑으로 들어가 보시나요? require dir. 네. require 폴더 여기 밑에 예. 여기 있나요? 네. 거기에 패키지 index.js 예, 기본적으로 항상 저거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드 모듈을 읽어서 얘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require면은 저 노드 모듈스 밑에 있는 걸 쭉 읽으라고 했으니까 걸프도 그 네이밍 컨벤션이 있거든요. 걸프 하이픈이면은 걸프에 관련된 플러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걸프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로딩하는 거예요. 네. 커넥트, 사스, UT 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좀 다 하네요. 근데 걸프 파일 다시 맨 밑에 걸프 컴피그 파일, 예. 걸프 파일 다 로딩하는데 그에 관련된 거 뭘 로딩하느냐 패키지 제이슨을 참조할 것 같다. 패키지 제이슨 한번 걸프에 require 디렉터리에 걸프에 타스크가 있나요? 타스크 한번 노드 쪽에 걸프의 타스크요. 타스크는 어디가 있죠? 점에 걸프인데 저기 있네. 맨 위에 디스트 밑에 노드 모듈스 위에 위에 네 같은 레벨 노드 그 모듈스 상위 폴더 상상위 폴더 그 상위 그 한 번 더 상위 노드 모듈스 위쪽에 여기요? 그 여기. 타스크 걔를 쭉 로딩하네요. 브라우저 파일 한번 이런 구성들은 참 좋네요. 구성을 이렇게 좀 찢어가지고 한 군데다 다 모아놓으면은 얘는 떨어지거든요. 얘는 볼 게 없는 거고 요건 보면 되는 거네요. 관련된 플러그인들 로딩하는 거고 보면은 와치 파일 들어있고 브라우저 파일 있고 번들 할 때 브라우저 파일하고 리액트 파일 하는 부분들은 브라우저 파일 다시 한번 와치 파일 번들 라이브 트랜스폼 하는 저기 있군요. 알겠습니다. 바벨은 어디서 나오는데? 바벨도 해야 되겠지. 네, 바벨도 해야 되거든요. 디폴트 빌드 와치도 한번 봐. 와치 할 때 config.js 한번 봐보시죠. 아니, 그 바로 밑에 바로 있어요. 안에 있어요. 네, 거기에서 바벨이랑 리액트 파일을 사네요. 바벨리 파일, 리액트 파일, 트랜스폼 하는 건 저기 정해져 있네요.
쟤네들 읽어가지고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ES6를 트랜스파일 해주고 React.js, JXS 해석해주고 그래서 패킹하는 거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SaaS에 대해서 CSS로 만들어주는 건 뭐 이제 디벨롭 서버 띄워주는 거 이런 설정들 관련된 것들은 다 걸프에 있는 거고 네. 브라우저 파일이나 바빌리 파일은 그 안에서 쓰는 뭐 특정 뭐 브라우저 파일 네. 말 그대로 번들링하는 네. 거니까 번들하는 거. 일부 타스크죠. 근데 잘 정의되어 있어서 샘플로 딱 시작할 때 쓰면은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트의 웹팩 아까 봤던 그것도 한번 돌려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것만 잘 참조해서 네. 여기 브라우저 이 파일을 웹팩으로. 네, 저는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네. 웹팩에 걸프되어 있는 걸 찾아보려고 막 했는데 네. 잘 설명되어 있거나 되는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보시면은 아사나에 좀 링크 걸어주세요. 슬랙으로 주시든지. 네. 그 질문은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제너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몇 개 자료들이 있어서 적어놨고요. 예, 네. 카르마는 사실은 앵귤러.js 팀에서 만든 유닛 테스트 그 테스트 러너예요. 네. 예, 테스트 러너고 실제로 그 러너고 테스트에 대한 익스펙트 검사해 주는 거는 자스민 가지고 해요. 아니면 자스민을 안 쓰면은 뭐 모카나 다른 그 테스트 그 라이브러리 써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런 부분도 프로젝트로 배우는 앵귤러.js 측에 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엔드 투 엔드 테스트에 대한 거. 그 부분도 우리 테스트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앵귤러 차이가 참. 예, 다양한 게 앵귤러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키텍처에 대해서 배우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플럭스 해서 네. 지금 아까 보여주신 샘플이 제너레이션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 전에 그 컴포넌트하고 요 첫 페이지 요거 네. 요거 지금 가능한 거죠. 그렇죠.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 네임이나 스토어 네임을 주면 네. 그 해당 파일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요거에 대한 명시는 어디에 돼 있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PPT에 네. 저기 이제 제너레이터를 설치하면은 제너레이터 하이픈 뒤에 있는 이름 그 플럭스다 그러면은 네. 그 제너레이터 플럭스라는 그 디렉토리를 찾아가요. 요가 찾아가서 그 밑에 템플릿으로 컴포넌트라고 정의된 폴더를 찾아가서 그 폴더에 있는 그 템플릿 파일을 현재 수행한 명령 디렉토리에다가 만들고 저 이름으로 이제 그 템플릿이니까 이제 이름들을 바꿔가지고 여기 만드는 거죠. 있을 텐데. 한번 만들어. 그 위치요. 파일 위치. 파일 글로벌로 설치했으니까 네. 글로벌에. 맥이니까 USR 빈 립의 노드 모듈스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네. 루트에 네. USR 여기죠. 립의 노드 모듈 예 루트 CD 루트가 아니라 슬러시. 여기 글로벌은 여기 설치되지 않나요? 아니 슬러시 USR 슬러시 USR 립의 아, 노드 모듈스 거기 탭을 USR 로컬의 빈의 npm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램프고요. 설치되는 아니 노드 모듈스 있는 없어요. 그럼 로컬이었던가? 립. 네, 거기가 글로벌이에요. 저기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 계정 디렉토리 그 밑에. 그러면 제너레이터 플럭스라고 있잖아요. 네. 아마도 제너레이터 플럭스 리액터를 설치하면 저도 될 것 같고 항상 요의 플럭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노드가 이게 찾아가는 라이브러리를 찾아가는 경로가 현재 자기 디렉토리를 먼저 찾아보고 노드 모듈스 그 다음에 위에 타고서 계속 찾아간다 루트까지. 그럼 루트에 결국에 이제
제너레이터 플럭스가 있으니까 제일 밑으로 가고 네. 그런 다음에 템플릿 파일이 컴포넌트 밑에 있으니까 CD 컴포넌트 한번. 예, 템플릿 파일이 이제 저기에 있는 거죠. 저 파일을 카피해서 뭔가 이제 이름을 줬으면은 이름으로 저 파일 이름을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내부 코드에 있는 어떤 코드들도 변경을 해주는 게 없네요. 이런 변경해주거나 또 뭐 추가 옵션을 주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긴 해요. 개발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거죠. 너는 요 코드만 하면 돼. 다른 거 건드리지 마. 다 공통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알겠습니다. 템플릿은 다 이렇게만 있고 그럼 폴더 구조나 이런 것까지 여기서 결정되진 않네요. 네, 그래서 앵귤러 쪽에서 쓰는 것들은 제너레이터는 그런 폴더까지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너레이터가. 그래서 이제 슬러시로 해서 뭔가 이렇게 폴더 구조도 하고 파일 이름 지정하면은 실제 그 프로젝트에 폴더가 생성되고 파일도 생성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개념이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하는데 네. 정말 빠르게 되네요. 몰라도 되네요. 심지어는. 그렇죠. 그리고 하물며 자바 하시는 분들이 이 제너레이터를 잘 활용하면은 네. 좋은 템플릿, 네. 스캐폴딩 코드를 딱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질문? 네. 마치겠습니다. 네.